최근에는 하루에 한 5, 60건 정도 상담이 계속 들어오는 편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직장 생활, 대인 관계, 가족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들 하세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출동을 나가는 직원들. 자살 시도를 하시는지 그걸 혹시 관찰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도숙객이 자살 소동을 벌인다고 서울의 한 숙박업소 주인이 전화를 했던 것이다. 뭐 신경이라고 정리하더라고요. 인자고 불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아내 인기척이 없자 당황한 자살 위기팀과 주인,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보는데 다행히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자신을 알리려는 외로움의 표시가 아닐까. 노인 자살의 경우 고독감으로 인한 우울증이 가장 크다고 한다. 현재는 이제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살 시도나 이런 건 없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자살을 할 만한 이런 도구들 같은 것도 없고 이런 걸 봐서는 술 드신 상태에서 좀 충동적으로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살을 하고 싶다는 한 주부의 또 다른 전화를 받고 장소 이동. 제가 아까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신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칼을 놓고 있나 봐요. 술을 드시면 거의 대부분 자살을 하고 싶어 하세요? 항상? 실제로 시도도 많이 해보셨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실드를 걸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다가도 뭐가 안 되면은 정신이 썩어먹었니 이렇게 막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화가 나서 내가 긁어요. 그럼 뭐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리고 출산 후에 생기는 이런 우울증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와 같이 죽는 동반 자살 같은 것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지난해 10월에 집을 나간 가정주부와 자녀 3명이 호수에 빠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시간 만에 인양된 승용차 안에서는 주부 36살 김모 씨와 13살, 10살 난 딸, 그리고 1살 난 아들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최초 목격자와 함께 당시 사건 현장을 찾아간 제작진. 돌 있는 데가 푸른 데는 물이 차 있던 거예요. 그때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물이 깊을 때는 아주 형태가 안 보이지. 물을 빼니까 물을 빼다 보니 이제 가라앉다 보니 이게 형태가 나온 거죠. 죽은 일가족이 썼던 물품들이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애기 포대기 접종 다 했잖아요. 꽃도 피워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한 아이들.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 싶어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경찰에서는 가족 동반 자살로 추정하고만 있을 뿐 자세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놓은 상태. 사체 부검 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어른들만 죽은 것도 배가 아니지만 애들이 있으니까 좀 생각할 때가 무슨 죄를 졌어 그래. 마음은 잘 안 좋으시겠어요 그때? 아이고 나가 수단도 먹고 그냥. 사고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당시 건져올린 차량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병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식되고 악취가 났다. 직접 안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로 찾아. 그래서 그 여자가 우울증을 알았고 정신병원 치료를 받은 경력, 또 몇 년 전에 그 아이들도 노약 좀 이기려고 노약을 먹이다가 발견돼갖고 밑에서 자기도 손목을 걷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입원해 많이 호전된 한 여성을 만나봤다. 해도 되게 안 되고 내 뜻대로 되게 안 되고 그러니까 흔적 없이 사라지고 싶었어요. 한때는 자해로 생긴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다고. 부모님이나 조금 사랑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쵸. 좀 생각이 안 나시. 엄마한테 제일 미안하죠 진짜. 저한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뭐 하고 싶어? 태어나면 여행 갈까? 아 진짜 너무 불쌍해요 엄마가. 너무 안 됐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고 다시 나가시게 되면은 어떻게 다시 살고 싶으세요? 그냥 남들처럼만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소중함 더 늦기 전에 깨달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다는 그녀. 자살을 실제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눈에 띄는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최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보여질 수 있는 수면이나 체중의 변화,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비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비관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원의 한 유기농 두부공장. 8평 공간에 낡은 중고 기계를 갖다 놓고 시작한 두부공장은 이제 100평 규모로 성장한 어엿한 기업이 됐다. 이곳 사장님 역시 10년 전 외환위기에 이어 바로 직장과 가정을 한꺼번에 잃고 노숙자가 된 적이 있다고 한다. 거기에 알코올 중독에까지 빠져 자살 시도로 죽음의 문턱을 한두 번 다녀온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 약을 먹었을 때 그 고통, 아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그 어떤 몸에 그 던져지는 그 충격과 고통이 이로 말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나는 도대체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무엇인가? 부모님한테만 주고 내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는 그런 인간으로 살았던 것이 부끄러워지고, 사실 그 자살이란 말을 거꾸려면은 사회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죽을 마음이 있다면은 그 죽을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한번 멋있게 못 살아보겠습니까?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떠난 자와 남는 자 모두에게 상처로 남는 선택만은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매년 80만 명이 이맘때쯤 활짝 핀 봄꽃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동백꽃 보고 간재미 먹고, 멍게꽃 보고 비빔밥 먹고, 이렇듯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여행길에서 의외의 맛집까지 발견한다면 최고의 여행이 되겠죠. 이 꽃길 따라 맛길 따라 떠나는 미각의 향연 속으로 VJ 특공대가 안내합니다. 2008 준 3월 봄마중 위해 길 떠난 사람들, 그 길 위에서 봄맛을 만났다. 고기대로 묵고 이 봄은 봄대로 느끼고, 이게 바로 지상낙원이지 어디가 지상낙원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절경에 눈이 즐겁고 기막힌 맛에 입이 즐거운 일석이조 봄맛 여행 속으로 출발. 바람 도울 여자가 많아 제주를 삼다도라 했던가, 허나 이맘땐 유채꽃까지 더해져 사다도가 된다는데, 섬 끝까지 이어진 유채꽃밭을 향해 먼 길마다 않고 달려왔다. 가을이요. 서울에서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놀러 왔습니다. 봄꽃 구경하러 왔습니다. 겨울 보시러 왔습니다. 노란 물결 파도치는 유채꽃밭, 그 매력 속에 빠진 사람들. 봄이 왔네, 봄이 와. 수천여행 갔어요, 저 여러분. 봄이었습니다. 유채꽃밭 한켠에 사람들 관심 집중되는 현장이 있었으니 들판 이탈을 감행한 유채꽃의 무한 변신. 보는 꽃에서 먹는 꽃으로 환골탈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화려함은 감추지 못했다. 봄에 향기가 나잖아요, 유채꽃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해 잡수면은 보통 음식 같지 않고 특별하게 보여서. 특별 요리를 앞에 두면 인증샷은 필수 덕목. 꽃이 예뻐. 꽃이. 또 유채꽃은 제주도에 와야 보니까 여기에 별미를 먹어보는 거죠. 많이 먹어봐야죠. 한 입 가득 넣고 나면 유채꽃 싱그러움이 순식간에 입안을 장악. 예상치 못한 맛에 행복이 충만하다. 이거. 이쯤 되면 체면 따윈 뒷방 신세. 너도 나도 요리 향한 본격 식탐 드러낸다. 지난 겨울에 거칠던 바다도 살랑대는 봄바람 때문에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 덕에 바빠진 건 바다 위의 강태공들. 네. 이거 얼마나 큰 거야 이게? 이거 한 6kg.
제주 청정 해역에서 건져올린 자연산 광어는 그 크기부터 사람들을 압도하기 충분하다. 곰광어 나왔다고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번